자, 3대 지수 모두 다 좀 하락세를 겪었는데요. 자, 지수별로는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즈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시황센터에서 전해 주시죠.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날에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를 이끌었었던 그리스 호재가 하루 만에 악재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리스 협상이 막판에 가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를 일제히 끌어내렸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그 전날의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면서 다우지수가 0.98%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가 0.7%, 나스닥 지수 역시 0.7%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총리가 일부 채권단이 지금 그리스의 개혁안을 수용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장 초반부터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쪽에서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간밤에 유로그룹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리스 총리가 그리스 개혁안이 수용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IMF 쪽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간밤에 열렸던 유로그룹 회의는 성과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이죠. 오늘 다시금 협상 테이블을 갖게 되는데 이번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조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폴트 우려감이 현실이 될지는 추가적인 소식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이 부분에 글로벌 증시의 이목이 모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영향 받으면서 하락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와 함께 또 장 전에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0.7% 수정치에서 마이너스 0.2%로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시장의 예상에 좀 부합하게 되면서 시장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 과열에 대한 전망도 있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금융시장이 과열됐다고 지적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구간이 있었고요. 장중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게 되면서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17,966포인트 선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움직였습니다. 정강 후양의 패턴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전 섹터에 걸쳐서 대형주가 모두 하락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히나 금융주의 낙폭이 컸었고요. 그동안 또 지수를 이끌었었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1% 넘는 하락권을 보여주게 되면서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2108포인트 선 0.7%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그리고 그 전날에 사상 최고가 랠리를 썼던 나스닥 지수도 이날은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어제 랠리 분위기가 장 초반까지는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 모두 반납하면서 3대 지수 다른 지수와 마찬가지로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0.73%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그리스 협상 난항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다시 한번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스 사태 해결 기미가 보이나 싶더니 다시 한번 난관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CNBC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알렉산더 스톱 핀란드 재무장관은 이 그리스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유로그룹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로그룹은 이날 그리스의 새로운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역제안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 그리스에게 채권단은 추가적인 개혁과 또 긴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볼프랑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아직 채권단과 그리스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구제금융 협상이 마무리될 만큼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로그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다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이 그리스는 협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더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스는 오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의 부채 16억 유로를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구제금융 지원금이 급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부채 상환 날짜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다시 재개될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전 세계 금융권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인데요.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전히 위축세를 가리키기는 했지만 수정치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그리스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컸기 때문에 이 뉴욕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U.S. economy contracts mildly in first quarter, but growth rebounding.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여전히 마이너스대를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수정치였던 0.7%, 이 마이너스 0.7%보다는 개선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또한 전문가 예상과는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기간 이 미국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과 기업 재고가 개선된 것으로 나오면서 GDP 수치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간 소비 지출을 살펴보시면 2.1%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수정치였던 1.8%보다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민간 부문 투자 역시 2.4% 증가하면서 기존의 0.7% 증가해서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기업 재고 역시 950억 달러에서 995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수출 역시 7.6% 감소해서 5.9% 감소로 수입은 5.6% 증가해서 7.1%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기업 투자는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조업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터 통신은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위축되기는 했으나 겨울 한파와 달러 강세, 또 서부항만 파업 등을 고려했을 때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수치가 나왔다며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저희가 소식들까지 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들 마감 상황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흐름입니다. 29개 종목이 이날 하락의 이름을 올렸고요. 1개 종목만이 상승에 올렸습니다. 하락 종목 대체로 좀 투자 심리가 좋지가 못했었는데요. 이 듀퐁이 3% 넘게 밀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애플 이 한 종목만이 0.85% 시장 대비 큰 폭으로 선전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듀퐁의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3.36%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에도 2.26%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에 금융주 섹터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이날 장에서는 골드만삭스그룹, JP모건체이스 모두 1% 넘게 내렸었고요. 이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날 에너지 섹터도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반면에 애플만이 이날 시장 대비 크게 선전했는데요. 주가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애플의 주가가 150달러 선에서 154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고요. 이날 0.85% 오르면서 12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 섹터에 걸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본재 섹터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각각 1%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었고요. 또 이와 함께 에너지 섹터, 금융주, 산업재, 유틸리티까지 0.5% 이상의 비교적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최근에 좀 미국의 주택 지표들이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은 주택 경기를 반영하듯이 주택 관련 종목들 주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레나가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분기 성적표에서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날 건축자재 섹터를 일제히 이끈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레나는 호실적 발표 이후에 4.20%의 급등 양상을 보였었고요. 퓰투그룹과 톨브라더스, DR호튼까지 모두 1% 내외의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반면에 금융주는 일제히 내리면서 업종별 희비가 뚜렷했습니다. 이 증권사 도이치뱅크에서 증권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그 가운데서 골드만삭스그룹과 시티그룹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그룹과 시티그룹 각각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우지수에 있는 JP모건체이스는 1.05%, 이 모건스탠리 역시 1.4%의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특징주들 자세한 내용 외신 통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최근 미국의 주택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힘입어 미국의 최대 주택 건설업체인 레나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의 부진한 장 속에서도 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폭스 비즈니스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ennar profit jumps as deliveries prices rise.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레나는 지난 분기 순이익이 1억 8,300만 달러, 주당 79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전년 동기 순이익 61센트보다 개선된 것일 뿐 아니라 전문가 예상치였던 64센트보다도 개선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기간 매출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나 급증한 2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20억 달러를 큰 폭으로 웃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기간 레나의 건축 건수는 20%나 늘어났고 건축한 주택들의 가격도 8.1%나 늘어난 34만 8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레나의 최고 경영자인 스튜어트 밀러는 최근 고용시장 개선으로 인해서 주택시장도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실적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5월 신규 주택 판매는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건축 허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나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회복세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레나의 주가는 4.2%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바로 도이치뱅크가 이들의 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더 스트리트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Goldman Sachs stock slipping following Deutsche Bank downgrad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도이치뱅크는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내려잡는 모습이었는데요. 도이치뱅크는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보다 약 10달러 정도 낮은 205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이치뱅크는 시티그룹에 대한 투자 의견 역시 기존의 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더 스트리트는 먼저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7월부터 30%나 상승한 것을 지적하면서 현재 단기간 주가를 끌어올릴 촉매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에 대해서도 현재 상승 동력이 부진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지난 1분기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던 이 두 은행들의 2분기 실적 전망이 밝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경제 성장률이 미미하고 증시 상승률 역시 미미한 만큼 2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도이치뱅크는 덧붙였는데요.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1.83%, 시티그룹의 주가는 1.27%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흐름과 또 종목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은 또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아울러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 상황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이날 혼조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그리스 증시, 그리스 협상에 있어서 막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이 영향을 고스란히 지수에 영향받는 모습이었었고요. 특히 독일 지수의 낙폭이 컸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는 0.15%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62%, 프랑스 까크 지수는 0.24%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으면서 5,045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입니다. 국제유가, 금값 이날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2% 내리면서 그래도 60달러 선을 지지한 모습이었었고요. 금값은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이 수정치보다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나타내면서 안전자산의 매수세가 다소 주춤했습니다. 0.3%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곡물가 상승 추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이날도 2.28%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3달러 80센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이날 반도체 종목들이 소폭의 조정을 받았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에 따라 1%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빅스 지수가 그리스 협상 차질을 빚게 되면서 9% 급등했고요. 해운업 경기 선행지수인 BDI 발틱 운임지수의 랠리는 지속됐습니다. 39포인트 급등하게 되면서 830포인트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상승의 압력을 받으면서 3원 80전 올랐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소폭 약세 흐름 영향받으면서 95레벨대를 지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내리면서 2.37%의 수익률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고요. 오늘 장마 전선이 조금 더 북상을 하면서 남부 지역에 오늘 꽤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합니다. 서울 지역이나 경기 지역은 이제 내일부터 좀 비가 내릴 것 같다고 하는데요. 중부 지방은 뭐 그렇게 그 비의 양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